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목공학과 양준목입니다. 예, IT 건설 기초역학 11주차 첫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11주차네요. 이 동영상 강의도 한 번 4주 남았네요. 예, 4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를 치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번 주 오늘 정도 해가지고 4장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5장 부분을 다음 시간부터 긴 호흡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약 3주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열심히 마무리해서 4장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단면법 풀이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과 기계에 대한 이론을 얘기했었어요. 예, 프레임과 기계 해석 방법을 요약하면 딱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이 납니다. 앞에 거랑 유사해요.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표현 조건으로부터 지지 반력을 구하고 반력 먼저 구하고 1번.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부재 해석을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표현 조건으로부터 지지부의 반력을 다 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떤 경우죠? 예, 지지 반력의 개수가 미지 반력이 개수가 3개, 4개 이상이어서, 그러니까 3개를 초과해서 표현 방정식 3개로서 미지 반력을 다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예,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부정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렇게 부정적인 경우에는 표현 방정식 3개를 이용을 해서 다 못 구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반력을 구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진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재들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재들을 분리하고요. 분리된 부재들을 모두 자유물체들을 다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부재들에 대한 표현 방정식을 다 세우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각 부재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구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트러스 해석하는 거랑 다른 것은 뭐였냐면, 이 부정적인 경우도 그 연결된 부재들을 분리시켜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레임이나 기계들은 분리시켜서 해석을 한다는 거고요. 그럴 때는 반력을 최대한 많이 구해놓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재들을 분리해서 각각의 부재들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표현 방정식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미지의 힘들을 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미지 반력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재에 걸린 그 부재력도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 팁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두인 부재, 한 부재에 2개의 힘만 작용한다. 2개의 힘만 작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부재는 두인 부재고요. 작용하는 두 힘은 항상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그래서 이 두인 부재를 찾으면 좀 해석 방법이 쉬워지고요. 왜냐하면 얘하고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미지수가 2개가 아니고 하나로 간단하게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정식과 미지수의 그 차이만큼을 벌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하중이 구조물의 조인트, 예, 절점에 가해지는 경우에는 조인트에 부착된 어느 부재나 하중을 가해도 된다. 예, 2개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재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힘을 놓고 자유물체들을 그리거나, 혹은 요 부재에다가 힘을 가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한 군데 힘을 작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프레임과 기계를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예, 예제 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제 네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풀이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제 4.6번이에요. 다음의 프레임은 그림과 잠시만요.
펜 색깔을 검정색으로 좀 바꿀게요. 예, 다음의 프레임은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400kg의 하중을 지지한다. 예. 자, 질량 단위니까 우리 무게 단위로 일단 바꿔보죠. 얘는 400 곱하기 9.81 하면 400 3924N이네요. 예, 쉽게 킬로뉴턴으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유효 숫자 세 자리로만 표현을 해보면 3.92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의 단위로 표현을 해놓고, 자, 부재들의 자중을 무시할 때 각각의 부재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수평 수직 성분을 구하라. 예, 지금 부재가 AD 부재가 있고 CE 부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EF 부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재가 서로 조합된 그러한 프레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의 그 세 부재의 그 길이 방향, 부재에 작용하는 그 길이 방향 혹은 수직 방향 혹은 수평 방향의 힘의 성분을 다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지 반력부터 구해야 됩니다. 지금 A 절점은 힌지 지점이고 D는 롤러 지점이기 때문에, 예, 우리 미지 반력 세 가지죠. 그러니까 평형 방정식으로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정정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물체도, 예, 반력을 구하려면 전체에 대한 자유물체부터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자유물체를 그리면 A, D가 있고, 여기가 A고요. D점이 있고, 이쪽으로 쭉 돼서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F가 있고, 롤러에 의해서 이쪽 여기서 힘이 지금 가해지고 있죠. 이게 3.92 킬로뉴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 2, 여기 롤러의 반지름 0.5 하면 5.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 거리는 이거 있죠. A에서 D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1.5, 0.5, 1.5, 1.5 더하면 4.5에 0.5에서 5.0m가 되네요. 자, 이게 끝입니다. 아, 자, 반려가 안 그랬네요. 자, AX, AY, DY, DX만 있죠. DY는 없고 롤러니까요. 그래서 DX. 자, 미지반력 3개를 구해봅시다. 제일 먼저 A 절점에서 모멘트 돌리는 게 편하겠죠. 두 힘이 만나는 점에서 모멘트를 돌리면 dx는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예, 그러면 먼저 dx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마이너스 dx 곱하기 팔 길이가 5m였죠. 5.0m. 그 다음에 요 힘 3.92. dx가 잠깐만, a점으로 반시계네요. 플러스네요. 일단 마이너스, 얘는 시계 방향이죠. 3.92 킬로뉴턴의 팔 길이는 a점 기준이니까 5.5m. 자, 얘는 0. 그래서 dx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3.92 곱하기 5.5 나누기 5 해주면 4.31 킬로미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평형 방정식을 세워보면 지금 dx를 구했으니까 지금 x방향 힘은 ax와 dx밖에 없죠. 그러면 ax는 아주 쉽게 구해지죠. 자, dx는 방향까지 표시해 주고요.
자, 그러면 AX는 평형방정식 안 세워도 바로 구할 수 있죠. AX 더하기 DX는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31 kN이니까 그냥 4.31 kN이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Y방향 평형방정식은 AY 마이너스 3.92는 0. 그러면 AY도 바로 구할 수 있죠. 3.92 kN이고 위쪽 방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반력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 분리를 시키라고 했어요. 프레임을. 그래서 분리를 시켜 봅시다. 그래서 부재 AD, CE, BF 각각을 분리시켜 볼게요. 먼저 AD가 있고요. AD 여기에 B점, C점이 있죠. 옆에다 써줍시다. B, C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여기 BF가 있죠. 여기에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CE가 있어요. C고 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리를 일단 시켰고요. 이제 각각에 대한 자유물 제도를 그려봅시다. 마우스 어디 갔어? 색깔을 좀 바꿔서요. 예, 자유물 제도를 그려보면 먼저 AD 볼게요. 우리 반력 구했으니까 AX, AY 요점에 작용하는 반력은 그릴 수 있죠. 그래서 AY는 이쪽 방향으로 3.92. 예, 단위는 생략할게요. AX는 이 방향으로 4.36. 그죠? 그 다음에 DX 이쪽 방향으로 4.31. 이렇게 작용하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제 C점에서 작용하는 힘, B점에서 작용하는 힘 몰라요. 그러면 미지수로 놓으면 됩니다. CX. 자, 다 핀 연결이기 때문에 XY 방향으로 다 힘이 작용합니다. CX, CY. 자, 여기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편한 방향으로 놓으면 돼요. BX, BY. 이렇게 해서 자유물체도가 다 그려지고요. 예, 치수는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예, 그리고 BF도 마찬가지로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근데 AD 부재에서 요 B 절점에서의 작용하는 힘을 오른쪽 위쪽으로 했으니까 이쪽 B에 연결된 다른 부재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정반대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BX는 요 방향으로, BY는 아랫방향으로, 그 다음에 C점은 CY, 그 다음에 CX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F. 네, 롤러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롤러도 그려줘야겠네요. 롤러도 있어요. 여기 F에 여기 F죠. 여기 롤러도 작용을 하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물 제도를 마저 그려보면 롤러부터 그려볼게요. 롤러에는 지금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아랫방향으로 3.92. 그리고 케이블이 쭉 연결돼서 이쪽 방향으로도 3.92가 작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F 지점에서 요 방향으로 FX, FY가 작용할 것이고요. 그럼 연결된 F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FY, 이쪽 방향으로 FX. 자, 이 점에서는요. 이 점에서는 뭐 그리면 되겠죠. EX, EY. 이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EY,
EX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그려주죠. 자, 이렇게 연결된 지점에서는 항상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모든 미지 힘들을 다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bx, by, cx, cy, 그 다음에 cx, b, c, e, x, e, y, fx, fy 총 8가지의 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을 하나하나씩 구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롤러부터 볼게요. 이 롤러 자유물체도에서 보면 x방향 평형방정식 요걸 세우면 우리 fx 구할 수 있죠. C 굳이 안 써도 fx는 3.92kN이고요. 이쪽 방향이죠. 그 다음에 y방향 평형방정식 세우면 아주 쉽게 f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3.92kN이에요.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fx, fy 8가지 중에 2가지 먼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bf 부재로 오면 fx, fy 아는 상태고 요 bx, by, ex, ey 4개를 모르는 상태네요. 그러면 자유물체도를 해석을 하려고 해도 평형방정식을 세워도 풀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힌트를 하나 더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C2로 한번 와봅시다. C 부재로 와보면 여기서 EX, EY를 먼저 구하거나 하나를 줄여만 놔도 우리는 BF 부재의 부재력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잘 보면 지금 요 C2 요 두 점에서만 힘이 작용하고 있죠. C 부재는 요 점에서 결국 이 C 부재는 엄밀히 얘기하면 두인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과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0이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반대고 힘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CX, CY의 합력과 EX, EY의 합력, 지금 방향은 잘못 그렸겠네요. 나중에 평형방정식을 세워서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데 지금 딱 봐도 방향이 잘못됐죠. 그래서 다시 그려주면 얘는 EX, EY 반대해야지. EY는 요 점에서는 아랫방향, 그 다음에 이쪽 방향, EX, E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CX, CY의 합력인 이 C라는 힘과 EX, EY 요 E라는 힘은 서로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은 힘으로 작용하는 두인 부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CX 요 C하고 E하고 같게 되겠고요. 당연히 CX라는 힘은 C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세타라고 하면 CY는 C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세타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보면 세타가 요 세타가 되죠. 근데 요 길이가 3이고 여기가 1.5네요. 1대 2네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CY는 사인 세타 맞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이게 1대 2니까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2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CY는 2CX라는 얘기겠죠? 아니 반대죠. CX는 2CY가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CY는 2분의 1 CX. 자, 그래서 CX를 바꿔줄 수 있어요. 얘를
ECY. 그리고 지금 요인과 이임이 E하고 C하고 같기 때문에 CX하고 EX하고 같겠죠. 얘도 Y하고 같을 겁니다. 그 크기는 아직 구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EX와 EY 사이의 관계, E와 C와의 관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EX는 EY로 바꿀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미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fx, fy 구했고 요 bf 부재에서요. 자, ex, ey 얘 같은 경우는 ex는 ey로 놓고 그러면 미지수가 ey, bx, by 세 개로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한번 bf를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b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형 방정식을 세워보면 요 EX가 EX죠. 예. 평형 방정식 세워보면요. 여기 EY가 반시계 방향 플러스고요. EY가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플러스 EY 곱하기 얼마입니까? 팔 길이가 3m네요. 예, 그리고 EY가 있죠. 아, FY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둘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FY 팔 길이는 3 더하기 2에서 5m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총합은 0이다. 근데 FI가 얼마였죠? FI가 위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9였죠. 여기서 요 저형물체도 상에서는 여기가 위쪽 방향, 여기가 위쪽 방향이니까 여기 아랫 방향 맞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92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EY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92 곱하기 5 나누기 3 하면 6.53 kN이 되고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EY의 여기서 EY에서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요 BF에서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위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수정을 해주시고요. EY는 6.56 53 그리고 이 x는 2배죠. 이 x는 2배이기 때문에 6.53 곱하기 2 하면 13.07 혹은 13.06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향은 반대로 13.06이 될 겁니다. 예,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지금 계속 겹치는데 예, 요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런 상태에서 EX는 13.06km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BF 부재예요. BF 부재. 예, 여기에서는 오른쪽 방향, EY는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CE 부재에서는 방향은 정반대가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4개, 8개 중에 4개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할 수 있는 거 있죠? 예, CX, CY도 동일하게 EX, EY와 동일한 값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구한 게 BX, BY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X방향 평행 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마이너스 BX 지금 BF 부재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BX
플러스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13.06. 그 다음에 fx는 얘가 오른쪽이니까 왼쪽이죠. 마이너스 3.9 0 해서 bx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bx는 13.06 빼기 3.92 해주면 bx는 9.14kN이 됩니다. 예, 9.14kN이고요. bf 부재 내에서는 저 방향이 맞죠.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왼쪽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방향 표현방향 정식을 세우면 예, 마이너스 by 플러스 6.53. 그 다음에 fy는 이게 위쪽 방향이니까 아래쪽 방향이 맞죠. 아래가 3.92 해주면 0. 그래서 by는 6.53 빼기 3.92 해서 2.61kN이 됩니다. 예,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 나왔으니까 저 방향이 맞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몇 개를 구했나요? 예, fx, fy, ex, ey, bx, by, cx, cy 하고 방향만 반대이면서 cx, cy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총 8가지의 미지역을 다 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모든 부재에 대해서 표현 방정식 세웠는데 AD 부재에서 표현 방정식 안 세웠죠? 예, 요것은 다 구했으니까 검산을 위해서 한번 표현 방정식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bx, by 방향하고 크기를 정확하게 다 넣은 다음에 자유물체도를 다시 그려서 표현 방정식을 세우면 모두 표현 방정식 3개를 다 만족을 시키면 앞에서 구한 게 모두 맞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산 용도로서 마지막 부재의 표현 방정식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분리시키고 자유물체도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표현 방정식 세우면 돼요. 예, 4.7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반력부터 구합시다. 자, 요거는 그림 따로 안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자유물체 전체 구조체에서 자유물체도 그려볼게요. 예, AY, CY 둘 다 핀 지점이죠. 그러면 AX, 뭐 CX 이런 식으로 미지 반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자, 뭐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일단 표현 방정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A점 기준으로 해서 표현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전체 구조체에서요. 자, 다행히 A점, C점의 위치가 같은 위치의 높이에 있기 때문에 예, CX 지금 반력이 4개여도 미지 반력이 4개여도 표현 방정식 3개로 이 Y방향 AY와 CY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AX, CX는 못 구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표현 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CY 곱하기 팔 길이는 0.75가 되죠. 0.75m요. 그 다음에 요 120이라는 힘이 있죠. 예, 120이라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요. 크기는 120 뉴턴. 그 다음에 팔 길이는 0.5, 0.5도 하니까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요 200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예,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예, 그 팔 길이는 팔 길이는 지금 바로 구할 수가 없네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X방향, Y방향 분해해서 구하는 것도 조금 거시기하네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요 방향이 C점
B, C 부재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점 기준으로 모멘트 표현을 돌리는 게 좀 더 편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시점 기준에서 모멘트 표현 방정식을 돌리면 요 AY, AX의 팔 길이 0이고 AY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AY 팔 길이는 0.75. 그 다음에 요 200 뉴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 팔 길이는 여기서 요 결이죠. 그래서 0.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120이 있네요. 120 곱하기 시계, 얘도 시계 방향이네요. 마이너스 120 곱하기 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5 더하기 0.5에서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은 0. 그래서 AY를 구해보면 3이 60 더하기 120 하면 180이 이렇게 되겠네요. 180을 나누기 0.75 해주면 246N이 되겠네요. AY는 마이너스 240N으로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라는 표현은 지금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답을 그래서 AY는 240N이고 방향은 요 자유물체대에 있는 이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Y방향 표현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Y방향 표현 방정식은 지금 AY가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40. 그 다음에 얘는 Y 성분 없고 200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00에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얼마입니까? 자, 여기 세타면 여기 1대 7.5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100이고 75네요. 그러면 5, 25, 1은 5, 5, 25 4, 3 3대 4네요. 그럼 얘는 5고 결국 3대 4대 5의 삼각형이네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래서 지금 Y방향이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사인 세타는 사인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 그래서 200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5분의 4. 그다음 남은 것은 CY만 남아있네요. 플러스 CY는 0. 자, 그래서 CY는 플러스 값이 나오고요. 5, 4, 20, 4, 4, 16, 160 더하기 240이니까 400 뉴턴이 나오고 위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Y, CY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표현 방정식 하나 더 세울 수 있죠. X방향 표현 방정식. 근데 그것은 AX 더하기 CX 두 힘. 결국 미지수가 두 개인 평형 방정식이라서 해가 안 구해집니다. 그냥 단순히 AX와 CX 두 식 간의 상관관계만 나타나겠죠.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 부재력을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다 부재를 분리시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부재가 총 A, B, B, C, E, F, 이 요점은 어디입니까? E, D라고 하죠, 그냥. 총 4개의 부재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너무 작게 그렸는데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B 똑같나? 좀 더 크게 A, B고요. 그 다음에 요점이
가운데가 F점. 자, F점에 연결된 게 EF가 있고요. 자, E에서 연결된 게 ED가 있죠. 그 다음에 D하고 연결된 게 이렇게 BC가 있죠. 가운데에 D가 있고요. 예, 네 개를 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켰으면 이제 작용하는 힘을, 모든 힘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펜을 색깔을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쪽 방향으로 AX, 아직 못 구한 AX가 있고요. AY는 아랫방향 240. 그 다음에 F에서 뭐 방향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FX, FY 그려주고요. B에서 연결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BX, BY 편한 대로 방향을 설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힘이 작용하고 있네요. 요 B절점에 그러면 여기 요 점이나 혹은 요 점 둘 중에 한 군데에 힘을 작용시키면 됩니다. 예, 어디로 적용을 시킬까요? 뭐 여기다 그려보죠. 뭐. 120 뉴턴. 그래서 한번 써먹었어요. 120은. 자, 그 다음에 EF는 지금 연결돼 있고 외력은 작용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에서만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아까 전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두인부재입니다. 그래서 이 축 방향, 길이 방향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F라고 할게요. 2라고 하고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X 방향, Y 방향 성분으로 분리해서 표현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지금 연결점을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딥니까? 왜 갑자기 이러냐. 이거 2점이고 연결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지금 요 F점을 잡고 방향을 잡아볼게요. 얘를 압축으로 바꾸면 얘는 X성분, Y성분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에 반대 방향이어야 되니까 F방향은 이 방향이 될 거고요. Y방향은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는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F, 예, 그 다음에 ED 부재 볼게요. 예, ED 부재는 끝에 200 뉴턴이 작용하고요. 잠깐 이 점에서 지금 요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Y 방향으로는 이 방향, X 방향으로는 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빠르겠네요. 혹은 얘들의 합력인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D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절점이니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X방향, Y방향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예, D점에서도 마찬가지로 dx, d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요 점에서 BC 부지로 넘어와서 D절점에서는 반대 방향, 예, 요 방향 dx, dy, B점에서 120N은 한번 써먹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 필요가 없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BX, BY
자, 그럼 C점에서는 CY가 400N, 위쪽 방향으로 400N, X 방향으로는 모르겠어요. CX. 자, 이렇게 그리면 자유물체도가 다 그려졌습니다. 자, 뭐부터 해석을 해줄까요? 예, 미지수가 제일 적은 거를 먼저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면 여기요. 잠깐, 여기서는 여기 E라는 힘과 F라는 힘은 같다 라는 식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바로 답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ED 부재의 부재력이 가장 적네요. 그래서 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D 부재부터 살펴보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요 200N이 이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방향 같은 방향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 힘과 이 힘이 같은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요 D점에서도 dx, dy가 있는데 분명히 평형 조건이면 얘도 방향은 동일하게 이쪽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D라는 힘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얘들의 합력.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을 X방향, X'방향, 이쪽 방향을 Y'방향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방향으로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손님이 와서 잠깐 끊어졌어요. 예,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X'프라임 방향으로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 평형방 정식을 세우거나 Y방향 평형방 정식을 Y'프라임 방향으로는 없네요, 힘이. 자, 혹은 이렇게 E점이나 D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우리 미지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D점 기준으로 해서 평형방 정식을 세워볼게요. 예, 요점 기준이죠. 예, 그러면 D점 기준이에요. 모멘트의 총합은 0이다. 예,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 이제 E는 E점에 작용하는 E라는 힘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2고요. 그 다음에 팔 길이가 요 거리가 얼마죠? 예, 0.3m네요. 그 다음에 요 200N이 작용하고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200에 팔 길이 0.3은 0이라서, 자, E라는 힘은 200N. 예, 요 원래 방향 맞네요. 플러스니까. 예, 그래서 요 E라는 힘은 200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프라임 방향으로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 그러면 200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400N이 작용하겠죠? 예. 200 더하기 200 플러스 아까 D였죠. 는 0에서 D는 마이너스 400 나와서 이 방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요 E라는 힘과 D라는 힘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요 E가 요 방향이면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 맞을 거고요. 200. 그다음에 F도 20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이면 F의 힘은 요 방향으로 200이라는 얘기죠. 예, 요게 아니고요. fx의 f의 성분은 이렇게 될 거고요. 예, 200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 fy는 200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E, F, D에 작용하는 힘을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됩니까? 이쪽 A, B, A, B 부재로 넘어가 볼게요. A, B 부재에서 우리
구해야 될 것은 bx, by, 그 다음에 ax 세 가지 힘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b점 기준으로 해서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 우리 ax 값을 구할 수 있죠. 예, 혹은 예, 그것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면 모멘트 b점 기준으로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 자, ax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고요. 그리고 팔 길이는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0.1m네요. 아, 그냥 1m죠. 1.0이죠. 예, 그리고 다 팔 길이였고 남아있는 것은 요 힘만 있습니다. 자, 요 힘은 작용점이 2점이 되고요. 분리하면 결국은 요 방향 Y 성분은 팔 길이 제로고 X 방향 성분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X 방향 성분은 200에 요 성분이죠, 요 성분. 예, 요 각도가 얼마입니까? 요 각도가 요 세타죠. 예,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었어요. 예, 5분의 3이고 그리고 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BF 거리 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계 방향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들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하면 AX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X는 200 곱하기 3 나누기 5 곱하기 0.5 하면 60N이 되겠습니다. 60N이 되고 플러스니까 이 방향이 맞겠죠? 예. 그래서 AX 지점 반력의 방향과 크기를 구했고요. 그러면 이 전체 구조체에서 X방향 평형방 정식을 세워주면 그건 나중에 합시다. 그렇게 하면 요 CX도 구할 수 있는데 요 부재에서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BX, BY 구할 수가 있겠죠. 예, BX, BY 구하려면 X방향 평형방 정식으로 해주면 자, 120 플러스 BX 플러스 AX 60이죠. 그 다음에 F의 X성분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205분의 3이었죠. 5, 4, 20 써줍시다. 예. 요거는 0이다 라고 해서 BX는 먼저 600 나누기 4, 120이네요. 이게 120, 120. 그래서 BX는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BX는 60N이고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림상에서 다시 바꿔주면 얘는 이 방향으로 60N이고요. 그 다음에 BY는요. Y방향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 지금 F에서 작용하는 힘이 Y 성분이 200 곱하기 5분의 4죠. 예, 자유물체도 평형방 정식 써줍시다. 예. 자리가 없네요. 예, FY는 0. 그래서 Y 성분 BY 그 다음에 요 F 힘의 Y 성분은 플러스 200에 5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아랫방향으로 A점에서 240은 0. 그래서 BY는 160 빼기 240, 240 빼기 160 하면 80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그 방향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방향대로 이쪽 방향으로 써줄게요. 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X, BY 구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BC 부재로 넘어오면 60은 이 방향으로 60이겠죠. 그 다음에 요 80은 아랫방향으로 80이 될 겁니다. 얘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요 dx, dy도 구했죠.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400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400과 CX 하나만 지금 미지수네요. 예, 그럼 CX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X방향 평형방 정지 세우면 되죠. 60 더하기 400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아까 5분의 4니까 400 곱하기 5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CX는 0이겠네요. 그래서 CX는 60 더하기 5, 8에 40, 4, 8에 32, 380. 응? 5, 8에 40, 4, 8에 32, 300. 400에 D점에서 400 맞죠? 예. D에서 400N이 작용하고요. 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5분의 4군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죠. 예. 그러니까 CX는 38에 24, 240 곱하기 더하기 60하면 300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요 방향이 맞죠? 그래서 이것도 300N. 자, 그러면 모든 값들을 다 구했습니다. 요 CX도 구했고 AX도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재 작용하는 BX, BY, E, F, D, 그 다음에 BX, BY 다 구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을 하다 보면 모든 부재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예제 4.8번 한번 볼게요. 예, 4.8번 이제 기계 부분으로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프레임이었는데요. 이제 4.8, 4.9는 기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해석을 해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기계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자유물체도만 잘 그리면 심플한데 그 자유물체도를 잘 못 그리면 좀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문제를 한번 잘 꼼꼼히 읽어볼게요. 자, 그림에 보인 기계는 이런 기계요. 하중이 정해진 값 t를 초과할 때, 자, 지금 요 t 있죠? 이 t로 양쪽으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예, 당기고 있으면 얘는 좁아지면서 얘가 벌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막고 있냐면 지금 요거를 회전으로 해서 요 뒤에 있는 두 개가 벌어지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핀이 꽂혀 있어 가지고 얘가 회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이 핀이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힘을 줘도 안 움직이고 있는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특정한 힘에 도달을 하면 요 핀이 부러지면서 요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점 기준으로 얘가 회전을 하면서 요 롤러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얘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러한 기계입니다. 이러한 장치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는 하중이 정해진 값 t를 초과할 때 어떤 t에 도달을 하면 요 핀이 S의 핀이 끊어지면서 과증을 차단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연단 금속 전단 S는 여기에요. 아래쪽 그림에 있는 구멍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위에 반쪽에 의해서 눌립니다. 예. 위에 반쪽이 핀을 누른대요. 그리고 위에 반쪽에 의해 눌린다. 그리고 핀에 작용하는 총 힘이 핀의 강도를 넘었을 때 핀이 부러진다. 예, 얘가 핀이 부러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하 부분은 요 두 부분요. BD와 CD의 인장에 의해서 BD는 어디 있고 B는 어디 있어요? 예, BD와 CD의 인장에 의해서 예, 요 인장에 의해서 지금 요 간격이 B와 C와의 간격이 좁아졌죠? 예, 인장에 의해서 A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해요.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예, 롤러 E, 요 E는 E와 F는 I 볼트를 놓아준다. 롤러 E하고 F는 롤러예요. 롤러라서 이쪽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I 볼트, 여기 I 볼트입니다. 예, I 볼트를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해서 I 볼트와 분리돼 버려요. 놓아준다는 얘기는 I 볼트 이쪽까지 끝까지 올라오면 벌어지다가 끝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예, 예, 그런 상태가 되고요. 예, 그리고 핀에 작용하는 총 힘이 80N이고 핀 S가 전단에 의해서 파괴된다면 예, 이 인장력 T가 얼마가 됐을 때 800N이 됐을 때 요 S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의 T 인장력을 핀에 작용하는 요 S에 작용하는 힘이 800N이 됐을 때 이게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파괴될 때 그때의 요 작용하는 T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 말은 되게 길고 예, 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복잡한 건데 실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상당히 쉬워요. 자, 먼저 전체에서 작용하는 힘은 요 T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거고요. 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쪼개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아래 위가 요 두 상하의 요게 지금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아래 위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그려도 아래 위가 똑같기 때문에 위쪽 혹은 아래쪽 둘 중에 하나만 그려도 되고요. 그럼 여기하고 요 하나만 떼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D점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T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B라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D라는 힘이 작용을 하는 상태예요. 지금 요 S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위쪽 요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E점이고 여기가 SA 이렇게 됩니다. 이 점이 B. 자, 그럼 B하고 아까 여기하고 연결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얘는 B라는 힘이 작용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E는 롤러죠. 롤러를 지금 아이볼트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죠. 롤러는 롤러가 받쳐져 있는 그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쪽 방향으로 E라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는 어떻대요? 이 핀은 위에 반쪽에 의해서 눌린다고 했어요. 핀이 눌린다는 것은 반작용에 의하면 이 위에 반쪽이 핀을 아랫 방향으로 누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위에 부분은 핀이 반작용에 의해서 윗방향으로 밀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는 S라는 힘이 작용할 것이고요. 자, A 회전하는 친구예요. 회전하는 친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요 위쪽 부분이 아래쪽 부분을 S 핀을 눌러주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얘는 요 핀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요거에 의해서 아랫 방향으로 눌러주는 당겨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얘하고 연결돼서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요 A라는 점에서 요 아랫부분을 밀어준다. 결국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을 당겨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요 A점에서 작용하는 요 방향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풀어보면 해결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요거요. 왼쪽 그림부터 살펴보면 요 가운데 각도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X방향 평형 방정식 세우면 T는 B 코사인 세타.
혹은 D 코사인 세타. 지금 아래 위 대칭이니까 요 세타 똑같죠? 얘는 D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방향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결국 B는 D다 라는 방정식이 세워지죠. 잘못 썼네요. 예. B 코사인 세타 더하기 D 코사인 세타 두 개의 합이 T다로 나오죠. 그리고 Y방향 평행방 정식은 B는 D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B하고 D하고 같으니까 예, 2B 코사인 세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예, 오른쪽으로 와보면 얘 같은 경우는 예, 먼저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하나 세워볼게요. 예,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식이 좀 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예, A점을 기준으로 평형방 정식을 먼저 세워볼게요. 그럼 모멘트 평형방 정식이고요. A점을 기준으로 한번 세워봅시다. 자, 먼저 S라는 힘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S라는 힘은 36만큼 떨어져서 위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네요. 마이너스 36. 자, 그리고 요 E라는 힘은요.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요. 마이너스 2에 팔 길이는 여기 A점에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떨어졌습니까? 여기에서 B까지 거리가 50인데 여기가 24니까 50에서 24를 뺀 26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럼 얘는 26이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남은 것은 요 B라는 힘이 남아있네요. B라는 힘은 지금 경사졌기 때문에 X성분, Y성분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성분은 예, B 코사인 세타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코사인 세타예요. B 코사인 세타. 자, 성분이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B 코사인 세타 X 성분이고요. 예, 팔 길이는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50이죠. 그리고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Y 방향 성분은 B 사인 세타고요. 팔 길이는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죠. 예, S랑 동일한 위치에 있네요. 그럼 36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은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S값은 알고 있어요. 요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S가 800N이 작용할 때 여기 S방향에 총힘이 800이 될 때 S가 끊어져 버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단에 의해서 파괴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괴되기 직전의 힘이 지금 800N이라는 얘기죠. 예. 그때 800N이 됐을 때 그때 상태면 요 S가 800이라는 얘기입니다. S가 800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지수가 지금 두 개네요. 근데 우리 이 값은 또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잘못 제대로 덜 그렸네요. 여기 I볼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E가 이쪽 방향이면 여기 I볼트에는 이쪽 방향으로 E, 이쪽 방향으로 F가 작용하겠죠. 근데 지금 아래 위 대칭이니까 E하고 F하고 같은 값일 거고 이쪽 방향으로 T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는 E 더하기 F는 T고 E하고 F가 같으니까 E는 2분의 T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2분의 T가 2분의 T가 될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요 b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또 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우리는 t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tb, 여기도 tb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여기서 t를 2b 코사인 세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 2는 2분의 2b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약분하면 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이 바뀌겠죠. 마이너스 36 곱하기 s 아까 800이라 그랬어요. 800 마이너스 2에 b 코사인 세타였죠. b 코사인 세타 26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50 더하기 b 사인 세타 36은 0인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도 봐야 되네요. 저기서 세타고 10이고 50이에요. 요 삼각형에서 120 비례식으로만 구하면 5네요. 그러면 5대 10이 대 여기 13인 거 다들 알죠? 모르면 25 더하기 144 12의 제곱 해주면 169가 나와서 13의 제곱이니까 얘가 13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 코사인 세타 13분의 12 사인 세타는 13분의 15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여기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12 여기 코사인 세타도 13분의 12 여기 사인 세타는 13분의 5 이렇게 되죠. 예, 얘들을 정리를 하면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어서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구해 볼까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12 5 곱하기 36 나누기 13 더하기 12 곱하기 50 나누기 13 빼기 12 곱하기 26 나누기 13은 36b는 36 곱하기 800이네요. 그래서 b가 800N이 나오네요. 예, 요게 지금 800N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t 값은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 t는 8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가 되네요. 그래서 2b 코사인 세타죠. 예, 곱하기 2도 해야 되네요. 2b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되죠. 예. 그러면 1600 곱하기 12 13 해주면 1477 1477kN이 됩니다. 얘는 1.477kN이 되고요. 자, 그래서 800N에 도달을 했을 때 이게 끊어지고 그때의 이 T가 얼마냐면 1.477k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계의 자유물체도를 분리해서 그린 다음에 그 분리된 각각의 자유물체도의 평형방정식을 세워서 연립을 하게 되면 그 미지 힘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예제 4.9번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문제인데 실린더 AC 요 실린더요. 그 다음에 실린더 BD D이네요. 요 실린더 A번 문제는 요 실린더에 가해지는 힘을 구해서 압력을 구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B번 문제는 요 실린더에 가해지는 압력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20kN이 작용을 할 때예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을 미지역으로 놓고 여기하고 이 힘까지 관련된 요 전체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이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A번 문제요. 굴착기가 지면에 평행하게 20kN이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두 개의 유압 실린더 AC, 그다음에 AC가 8, 5는 있죠. 5AB. 그래서 여기 요 실린더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얘가 늘어나면 얘가 들리고요. 줄어들면 얘가 내려오고요. 그렇게 작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실린더 ED는 실린더가 이쪽으로 오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죠. 그리고 길어지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굴착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실린더와 이 실린더를 조절을 하면서 이 굴착기를 작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는 요 실린더, 각 실린더에 걸리는 힘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 힘을 구하고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거기에 걸리는 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A번부터 풀어보면 자유무체들을 요 AC에 걸리는 팔 전체를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자유무체들을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요 OAB가 이렇게 그려지죠. OAB가 있고 지금 요 점에서 실린더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죠. 그래서 5점에서 핀으로 지지되고 있으니까 OI, OX라는 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분리시키지 말고 지금 현재 힘이 작용하는 지금 여기에서 BX, BY 분리시킨 다음에 BX, BY 해도 되는데 지금 외부에 여기에는 작용되는 힘도 없기 때문에 굳이 미리 다 분리시켜 가지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힘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까지는 연결을 다 시켜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20kN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힘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까지 미리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연결을 다 시켜놓고 작용한 힘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힘이 요게 피스톤은 이 길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길이로 표현했어요. AC라고 해봅시다. AC라고 해볼게요. 예, AC인데 지금 여기에는 두 개의 유압 실린더가 연결되어 있어요.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요 위쪽 ED는 한 개. 그러니까 우리 AC가 있고 반대편에 A', C'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일한 힘이 작용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EAC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의 실린더, 지금 실린더가 총 3개죠. 하나, 둘, 3개죠. 요 하나의 실린더, 지금 여기 2개, 여기 하나예요. 여기 2개 중에 하나의 실린더에 힘을 구하고 압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EAC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유무체들을 그리고 평형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제일 쉬운 거는 요 두 점이 이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모멘트 평형방정식을 5점을 기준으로 세워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세워주면 힘은 요 20kN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마이너스 20kN에 요 점에서 이 힘이 작용점까지 요 거리가 어떻게 돼요? 5점에서네요. 요 거리가 0.45 더하기 3.5 하면 3.95가 되겠네요. 예, 마이너스 20 곱하기 3.95.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요 EAC밖에 없죠. 예, 얘는 AC가 지금 이쪽 방향이니까 X방향, Y방향 나눠볼게요. 자, 여기 세타 하면 세타부터 구해봅시다.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에서 세타니까 다시 그립시다. 요 길이가 1.4, 요 높이가 0.4 더하기 0.28 더하기 0.45네요. 그러면 계산기를 눌러야겠네.
0.4 더하기 0.28 더하기 0.45 지금 1.65예요. 그렇게 해서 요 세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세타는 아크 코사인 혹은 여기 빗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구한 다음에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세타를 구한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써도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예요. 예, 아크 탄젠트죠. 아크 탄젠트 몇 분의 몇입니까? 1.4분의 1.6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프트 1.65 나누기 1.4 예, 49.68도가 되겠네요. 49.69도가 되겠습니다. 요 세타가요. 그러면 여기 EAC 예, 요 X성분부터 볼게요. X성분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갑니까? 이점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EF EAC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49.69도요. 그 다음에 팔 길이는 지금 X방향 요 방향이니까요.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죠. 예. 점까지 거리는 1.65였습니다. 그 다음에 Y성분은 지금 요 아랫방향입니다. 예, 요 방향이에요. 그러면 5점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 EAC 사인 세타는 사인 49.69도. 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1.4m가 되죠. 그래서 얘는 0. 이걸로 풀면 AC 값을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AC 값은 48.8 kN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직접 다 계산해 보세요. 자, 그리고 구하라는 것은 압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한 실린더에 걸린 압력. 예,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의 힘이거든요. 예, 그게 공기나 유체인 경우는 우리는 압력이라고 그러고요. 프레셔. 그리고 이게 고체에 작용하는 경우는 우리는 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학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FAC는 결국 우리 AC라는 힘에서 뭘 빼면 돼요? 단면적. 단면적은 지름이 65인 원형 단면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4분의 파이 95mm의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약 6.89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B번을 구해보면요. B번에 대한 얘는 피스톤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이쪽 방향으로 ED가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B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나머지 부분을 한번 그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지금 요 부분이죠. 예. 20kN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B점 요 B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니까 요 BX, BY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요 점에서 피스톤 요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힘 ED가 작용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멘트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표현 방정식을 세우면 우리 ED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ED 값을 구할 수 있고 요 지름을 이용을 해서 단면적으로 나누면 압력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자유물체도 하나, 요 자유물체도 하나. 그래서
요 각각의 피스톤에 걸리는 힘과 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대충 방법만 설명을 했는데 직접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도 예,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하면 자유물체도를 다 그려줄 수가 있고요. 그 자유물체도에 대한 평형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그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네 문제 풀어봤는데요. 예, 원래는 연습 문제 하나 더 풀고 숙제를 내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연습 문제 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간단히 풀어보고 숙제 내주고 그 다음에 4장, 5장이죠. 5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제 한번 꼬박꼬박 다 한번 풀어보고요. 자유물체도 그리고 평형방 증식 세워서 그리고 분리시키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서 프레임과 기계에 대한 힘들을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숙제 안 내주고 다음 시간에 그럼 숙제 내주도록 할게요. 예, 수고들 많았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